2030년 경남 진해에 새로운 항만이 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으로서는 물동량 증대 계획의 악재가 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수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암초와 충돌했습니다. 오늘 사고로 어선은 침수됐지만 여수해경이 신속히 출동해 승선원 모두를 구조했습니다. 내년 전라남도의 국비 예산이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허플섬으로 유명한 신안군의 반월 박지도가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문화 자연유산과 농촌 기반의 가치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 한 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로 210만 개 정도로 10년 넘도록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는 2030년 경남 진해 신항이 본격 개항하게 되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어려움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73만 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만 개가량 감소했습니다. 광양항은 지난 10년 기간 동안 20피트 컨테이너 210만 개에서 240만 개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며 물동량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배후 부재의 확대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키우고 포트 세일즈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화물 창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 경우에는 이러한 기존의 고정적인 수출입 화물과 아울러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 배후 단지를 통한 물동량 확충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의 물동량을 확보를 하고 부산항과 관계없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갖는 이러한 항만으로 지금 발돋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 개항 예정인 진해 신항 때문입니다. 부산항과 부산 제1신항의 연간 물동량이 20피트 컨테이너 2,100만 개를 상회하며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진해 신항의 추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해 신항이 개항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5,000 TU급 초대형 선이 동시에 접할 수 있는 21개 선석이 건설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항만 개발이나 정책이 부산 지역으로 편중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입지 조건이 좋은 부산 쪽으로 선박들이 기항함으로써 여수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야심찬 양항 정책 아래 부산항과 함께 국내 거점 항만으로 개발된 광양항.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속에 올해로 개항 23년째를 맞은 광양항은 여전히 활성화라는 과제 앞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9분쯤 전남 여수시 간여암 남동쪽 약 22km 해상에서 22명이 탄 1000톤급 중국 어선 A호가 암초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뒤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구조 요청을 전달받은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등을 급파해 중국인 선원 22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난 선박에서 침수가 뱃머리 쪽 어창에서만 발생해 침몰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구조된 선원들의 신병 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여수 한제터널 내리막길에서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아 6명을 숨지고 다치게 한 탁송 차량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과적 등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내년 국비 예산이 사상 최초로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과 미래 성장 먹거리 사업들이 내년 정부 예산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분야별 반영 사업을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SOC 분야입니다. 신안 비근과 암태에 있는 연도교 건설 사업과 여수 남해간 해저 터널 예산이 반영돼 조기 턴키 발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남해안철도, 광주 완도 간 1단계 고속도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됐습니다.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 자동화 건설 설계비, 어촌어항 재생사업 예산도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R&D 바이오 분야입니다. 초강력에너지 연구시설 타당성 용역비와 한국에너지공대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 구축, 국립뇌심혈관센터 설립 부지 매입비, 글로벌 백신 산업 허브 구축 사업비가 대거 반영됐습니다. 에너지 전략 산업 분야입니다.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과 수소 추진 레저선과 기자재 개발,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이 국비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 영역, 오시아나 관광단지의 하수처리장 설치와 호텔 리조트 조성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고용행정 분야에서는 한국섬진흥원 리모델링과 운영비, 완도 소왕구도 간 연도교 타당성 조사 영역비,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공사비도 확보됐습니다. 신규 전략적인 분야가 예산이 대거 확보돼서 앞으로 전라남도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전라남도의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9.4% 7천억 원 이상 증가한 8조 3,914억 원. 지난 2020년 7조 원을 돌파한 지 2년 만에 사상 최초로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 지역 의과대학 유치위원회가 전남도 의대 유치를 위해 한뜻을 모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의회 의대유치위원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높은 응급 환자 비율과 의대가 없는 전남도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현황을 강조하면서 의대 유치를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 구분 없이 전남 도민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그러면서 16년 전 양해각서를 근거로 뒤늦게 여수의 의대를 유치해야 한다는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입장은 통합을 방해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을 위해 내년에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관련 예산이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여수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73억 원에 대해 위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찬반 투표에 나서 과반 찬성으로 전액 삭감 결정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경도 연륙교 건설 총 사업비 1,195억 원 가운데 여수시가 분담해야 할 239억 원의 일부였으며 내년도 본 예산 반영 여부는 오는 10일 예결위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신안의 퍼플섬으로 유명한 반월 박지도가 유엔이 인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 UNWTO의 24차 총회가 개최된 스페인 마드리드.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전 세계적 고민인 지역 불균형과 농촌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을 관광에서 찾고 있습니다. 최우수 관광마을을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인구 15,000명 미만, 문화와 자연자원, 잠재성, 지속성 등 요건을 갖춘 전 세계 75개 국가, 170개 마을이 평가대에 올랐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심사를 통해 44개 마을을 최종적으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안 퍼플섬, 전북 고창의 고인돌 운곡습지마을 등 두 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Welcome the representative of Korea, the Vice Minister of Tourism, Culture and Sports of Korea, and also the representatives of Shinan. As you can see, Purple Island. Congratulations to both. 문화자연 자산, 농촌 기반의 가치, 생활 양식 등 모든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세계 기구가 인정한 겁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국의 해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오면 최소한도 거기 1,000만 명의 50%, 500만 정도가 오는 그런 세계적인 섬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름난 곳에만 인파가 몰리는 과잉 상태의 관광을 분산하고 낙후 지역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일. 신안군의 퍼플섬, 반월 박지도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MBC와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남 동부지구가 공동 주최한 2021 청소년 봉사상 시상식이 오늘 저희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청소년 봉사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다년간의 봉사활동을 실천한 광양 백운고등학교 진아영 학생과 인터랙트 푸른 비전 등 개인 4명과 단체 4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청소년 봉사상은 자기 희생과 봉사로 나눔과 효행을 실천하는 지역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올해로 11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전남 서부와 광주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여수가 2에서 10도, 순천이 0에서 11도, 광양도 0에서 11도, 고흥은 영하 1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에서 10도, 목포는 3에서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해상에는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 오전에만 잠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내년 1월 말까지 펼쳐집니다. 여수시와 전남모금회는 오늘 여수시청 앞 광장 로터리에서 동부권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기부금 전달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핸드프린팅 동판 전달, 나눔 온도 올리기 퍼포먼스 등 성금 모금을 권장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 나눔 목표액은 전남이 89억 3,200만 원, 여수시가 9억 1,100만 원이며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도가 됩니다. 마사지 업소를 영업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업주와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무선지구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업주 26살 A씨와 실장, 마사지 관리사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SNS를 통해 예약제 성매매를 홍보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에 착수했으며 어제 현장을 압수수색한 뒤 증거물을 확보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과 유족,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별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라남도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광양시 마동 현충탑 일원에 경관숲이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마동 현충탑 일원에 산번나무, 수국, 홍단풍 등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복합 산림 경관숲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